로 가겠습니다. 방송하는 이 시간 즈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슬슬 본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안 받겠다.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 국회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만 하기로 했다. 6개라면 야당목 6개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다 안 받으면 18개를 다 하겠다라고 엄포는 놨죠. 네. 근데 이 예상하기에는 법사위원장 정도는 일단 뽑아 놓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5개가 더 추가된 거죠. 법사위, 기재위, 산업위 그리고 외교통일, 보건복지국방위 이게 이제 6개 상임위원장을 일단 뽑겠다. 이게 민주당 몫이죠. 지금 딱 필요한 것만 먼저 해결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욕심은 그거 아닙니까? 안 들어온다고 하면 18개를 다 따로 선출해라. 오늘 법대로 다. 해, 법대로. 법대로 해라. 예. 근데 지금 6개까지. 예상은 법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세게 나갔고요. 지금 우리들 양해는 안 차는 게 3분의 1만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병석 위원장, 국회의장한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미래통합당을 크게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는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 원내대표죠.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원내대표 선출될 때 법사위원장 못 가져오면 자리 내놓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뭐 6개를 가져오니 7개를 가져오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법사위원장 하나가 없으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네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보기엔 훌륭한데 나랑 생각이 비슷해. 여당은 다 주자. 차라리 그렇게 놔두자.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그게 전략상으로 가장 훌륭해요. 전략상으로. 예. 그 상임위원장 그거 뭐 몇 개 법사위원장 가져온다 그래서 나는 이게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미래통합당의 그게 자기들 30%한테는 먹힐 수도 있겠죠. 독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는. 근데 전체적인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는요. 법사위원장 갖겠다고 또 발목 잡고 장애로 나가 이런 소리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보석이라고.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국회 못 들어가. 차라리 나를 말고 가라. 무슨 실미도 대사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야 민주당이 18개 가져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왜 법사위를 민주당이 꼭 가지려고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과거의 전력들이 그대로 다시 상기가 되거든요. 이 과정이라고 하면 나는 김종인처럼 차라리 18개 다 가져라. 그리고 흔쾌히 동의해줘 버리는 거야. 참 답답하네. 근데 저는 얘가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의 목을 걸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첫 번째 기존에 관행이 있었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그 관행이라는 것은요. 적법한 관행에 구속될 수는 있지만 위법한 관행에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런 선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는 우리 다 위법하게 하자.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법리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상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를 해서 결국 만약에 이 현재 정권의 성패에 따라서 책임을 누가 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그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들은 왜 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는지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정부와 그리고 국회 여당이 함께 만약에 요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정권 실패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대선과 총선에서 전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책임을 질 쪽에서 위원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야당이 자꾸 위원장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게 미래통합당이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 합쳤을 때
초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초선 50%는 한 번도 상임위 참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어떻게 표결이 결쳐지고 정책이 어떤 식으로 법률화되고 그리고 어떤 그 위원장을 압박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상임위 내에서 투쟁을 할 때는 그 상임위원장이 누군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당인가가 어느 당에서 상임위원장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당보다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상주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진짜 쌩 난리를 쳤던 거지. 똑같은 미래통합당이라도 다른 위원장이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하나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기들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주호영을 계속 압박하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김종인처럼 다 줘라. 대신에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워 삶아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하나씩 통과시켜내는 게 실제 야당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간판 뺏기는 게 불안하니까 선배들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거 말고는 딱히 지들한테 위원장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그 진짜 잘못 배운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국회법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176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법 41조에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서 본회의에 선거한다. 그리고 17조에 가면 임시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한다. 누군지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적의원의 과반수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조건도 없어. 무조건 다수. 그냥 다수결로 그냥 뽑는다 이거예요. 무기명으로 하고 제적의원의 과반. 그러면 300의 과반이면 150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무조건 150 채울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흩어질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또 다수결이야. 그냥 많게만 하면 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디서 목리를 부리는 건지 이 목리를 부리는 게 정말 목적이 되게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 총선에서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이 공수처 설치 폐기였어요. 그럼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고 하냐? 이러면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 또 법사위가 하는 게 그러면 사법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패트 수사 그 재판이 무서워서 기존에 하던 대로 검찰하고 법원에 선대 가지고 패트 수사 살아남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지금 자꾸 심사 체계 심사 그거는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게 해보려고 하는 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의도가 별로야. 그러니까 이런 건 명분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그들이 갖는 이득도 별로 없어. 알고 보면. 맞아. 근데 이 명분 싸움 하면서 법사위가 이제 핵심 상임이라는 일단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게 없잖아. 법사위를 가지고 가겠다는 말은 말이 견제지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도를 밖으로 잘 국민들한테 설득만 잘해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고쳐서 법사위 기능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방식이 말고 각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도록 고쳤을 때도 법사위를 고집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죠. 그거 싫대. 네? 그러면 안 한대 법사위.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에서 상임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두머리를 잡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지. 옥상호 네, 국회의장 수준이잖아. 그게 지금. 글자 그대로 관행에 따라서 관행이 법률로 굳어진 것뿐이지 그 법률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박범계 의원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빗나가네요. 훨씬 세요. 선수 때문에 그러나? 윤호중 의원 훨씬 세다고. 박범계 의원이 몸무게에서 밀린 것 같네요. 다음에 기재위원장의 윤후덕. 다음에 외통위원장의 송영길. 송영길 의원이 아직까지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지금 5선인데도. 다음에 국방위원장의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이거는 이 위원회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다 중요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네. 기업 새날위원장에 이하경,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혜 이렇게 6개 상임위원장은 일단 이제 이 시간 방송 시간 중에 선출할 것 같고요. 투표만 끝난 상황이네요. 네, 투표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뭐 내정을 해놓고 네. 요걸 안건으로 올려서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데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올 테니 지금 정의당도 날리고 열린민주당도 날리고 하자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석 의원만으로 다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재석 과반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분들은 내정 시켜놓고 이제 국회에다가 올릴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이걸 처리해 달라고. 네. 이게 위원장을 뽑는 거죠. 6명만 일단은. 네. 근데 이게 뭐냐? 굳이 뽑자면 민주당 먹고 다 뽑아. 왜 6개만 뽑아? 그러니까 뭐 그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6명이라도 먼저 뽑아서 뽑는 그 행위 자체가 미래통합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상임위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과반은 채워지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방에 18개를 다 돌리는 거 말고 그냥 이게 지금 6개 상임위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니들 없이도 6개 상임위 작동 시작한다. 들어오든 말든 그거는 니들 선택이고 니들이 안 들어와도 6개는 돌아가는데 나머지 12개는 못 돌아갈까? 협박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네. 요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거지. 법사위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 니들이 했던 짓거리 때문에 그래. 다만 지금 예결위원장하고 국토위는 미래통합당 몫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받을래 말래 하는 다른 걸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3차 추경하려면 예결위원장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 뽑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박병석 위원을 그렇게 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으로 하세요. 아 의장. 의장님? 네. 의장님. 네. 그 박병석 BBS. BBS. 우리 불교 방송에 크게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이 BBS 대만 방송을 이 양반아 BBS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불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6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이걸 쌀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썰어서. 네. 저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희망 고문 같은 거거든요. 크게 승산 없는. 그래서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또 마음은 우리 편에 있지만 다 또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박병석 의장은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요게 18개 상임위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6개 우리 목 중에 6개 그러니까 총 11개라면 5개 남겨놓고 이들 7개 가지려면 갖고 말란 말어. 일단 샘플로 한번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한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그때 가면 또 뽑고 이렇게 썰어가면서 살짝 썰어가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는 김밥 바보 전략이라고 같아. 합시다. 김밥 전략. 김밥처럼 7개 준다고 하면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의원 수대로만 아니 우리가 다 가져와도 되는데 의원 수대로 그래도 분배한다고 하게 되면은 진해 100명에 우리 이제 거의 200명이니까 우리 2배 정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12에 니네 6. 이 정도 가야 되는데 11화에 7 준다고 했으면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줄어갈 건데.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을 그렇게까지 욕할 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장이 해야 될 기본 중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일사천리를 하고 싶긴 하지만 처장부터 너무 편파적이라는 소리 들으면 국회의장 직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욕받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중앙일보 출신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솔직히. 별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말이. 결국엔 우리 갈 길 가게 돼 있는데 최대한 기다려주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근데 좀 속상한 부분이 있지. 왜냐면은 야 이만큼 기다렸으면 월요일 날은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애들 게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민주당도 국회의장도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다려주면서 6개만 뽑겠다 이런 거고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방송하는 그
꼴보기 싫으신 분들은 국회 방송 보세요. 이런 호연지기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아. 막 구독 부탁하고 말이야. 좋아요 부탁하고. 아이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니 뭐 어. 국회 방송은 음속으로 화면만 보시고요. 어. 우리 방송을 소리로 들어주세요. 어. 괜찮다. 아니 팟캐스트네. 국회 방송 가도 어. 사실 막상 볼 게 없으니까 또 우리 방송 와. 그러니까 우리 방송 조회수로 늘어나는 거지 뭐. 난 다 계획이 있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참 어이고. 그 범여권 초선들 53명이 미래통합당에 법사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의당은 빠져 있죠. 근데 그래서 또 욕을 좀 먹었지. 정의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고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디다마는 이분들 그러니까. 그 총 53명의 국회의원들 명단을 호명해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 잘하는 거야. 와차님 15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김원희, 김주영, 김홍걸, 김회재, 민영배, 문정복,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서동영, 신현영,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혜식, 이모경, 임호선,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양기대, 양경숙,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정필모, 정태호, 최기상,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허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이상입니다. 이게 민주당 총 50명이고요.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최강욱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이렇게 해서 53명이 야 법사위 양보해. 근데 이게 나머지 의원들 이름이 빠진 게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기자회견을 하자 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지난주 12일에 이제 본회의 마치고 나서 몇몇 초선 의원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 이제 카톡으로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냐 점점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월요일 날 바로 발표하자 해가지고 명단 추려가지고 이제 전체 의원들한테 회람을 돌렸는데 회신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회신했어야지 이름 넣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없는 이름이 너무 많아. 이 기자회견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지난 4월 15일 국민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를 심판했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개혁 민생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킨 행태가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통합당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훈시 규정이라며 과거의 위법적 관행을 정당화하고 당리당락을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낡은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21대 국회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행위다.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결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무슨 뭐 국회의장이 민주당, 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요게 문제가 아니고 얘들의 법사위원장 갖겠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발목 잡게 하겠다는 거를 좋게 포장해가지고 견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국회를 딜레이시키면 또 코로나 등에 관련해서 국민들 민생이 어마어마한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차원에서는 법사위원장 뭐 양보해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만약에요 후반기로 갔는데 뭔가 잘못됐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바꿔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럴 거면은 선거는 왜 합니까? 선거에서 분명히 결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국회니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돌리자 이거예요. 그럴 거면은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게 왜 필요하며 선거를 왜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것들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거 말고는 딱히 결론이 없어. 그 왜 열린민주당에 김진애 의원은 없대 이렇게 하신 분 있는데 김진애 의원은 초선이 아니죠. 재선이잖아. 맞네. 자, 그러네. 여기 왜 그런 뭐 김민석 없냐고 화를 내야지. 삼선이잖아. 그러네. 화낼 뻔했어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가 법사위원장에 이게 지금 뭐 엄청 잔대가리거든요. 이게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우리가 맡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권은희가 법사위원장 하면 절충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확 동생 같으면은 어떻게 잡아와가지고 때리기라도 하지. 어. 어떻게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아. 권은희나 안철수는요 미래통합당보다 더 미래통합당스러운 세력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나 권은희가 이전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예를 들어 적폐 세력과의 어떤 싸움에 있어서 연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문재인 정부 공격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자들, 전종권 같은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면 결국에 이 사람들의 의정 활동은 문재인 정부 까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충안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다만 안철수는 지금 김종인이라고 하는 매개체 본인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일종의 멘토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김종인과 이걸 통해 가지고 외곽에 있는 사실은 국민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이중대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안철수가 더 몸이 달았다 그러더만 김종인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김종인은 지금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김종인은 이미 그 안철수에 대한 평가를 끝낸 것 같은데. 그런가? 많이 따라하는 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문제, 백선엽에 대한 문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김종인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안철수가 뒤에서 계속 앵무새처럼 나도 그래 계속 이러고 있어. 김종인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 이분이 그랬잖아요.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이쪽도 아닌 중도 부동층. 플로팅 버터잖아요. 플로팅 떠 있는 이 부동층만 노리고 살더니 결국 선거 때 되면 이 중도 부동층은 이쪽으로 붙고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실패를 했죠. 결국 부동층이 가는 곳으로 자기도 부동 정치인이 돼서 같이 따라서 결국 미통당보다 더 미통당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권은희는 진짜 그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는 진짜 권은희에 대해서는 이현주만큼이나 분노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배신의 정치에 아주 참모습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권은희 얼마나 응원했는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런 권은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안철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무지과처럼 보여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방향성을 한쪽으로 잡잖아. 그럼 그쪽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래통합당을 욕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쪽의 의정활동이 결국에는 자기 노소 침뱉기 같은 모습, 결국은 광주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모습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 신념에 차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일 때 있잖아요. 아, 저거 정치 잘못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자, 어쨌건 지금 국회에서 이 시간 이후에 상임위원장 6명을 뽑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 임명권에 관한 이제 상정을 하면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국회의장이 찬성 반대를 보고 통과되었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원장이 탄생하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임기 2년. 윤호중 이제 법사위원장이면 굉장히 세게 갈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센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웃으면서 세게 이해찬 그동안은. 대표의 결이고 맞아요. 당장 그 총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빵 이론의 아마 원류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열심히 합시다. 다만 지금 방송 중에 그 최강욱 의원의 뭐 국토위 썰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데 봐야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강욱을 법사위에 안 넣으려고 지금 미통당이 딜하는 작업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최강욱이 법사위에 안 들어오는 대신에 법사위 양보할게. 그 정도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그럴수록 밀어붙여야죠. 됐거든. 그냥 하면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